안녕하세요. 엠스TV의 간다고입니다. 서울의 주요 도심지에 저희가 내 건물을 갖는 거,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옥을 찾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에서 100억대, 그리고 강남 외의 지역이라도 30억에서 50억은 돼야 그래도 괜찮은 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옥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역인데, 어린이대공원에서 가까운 건국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마쳤어요. 그래서 건물이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 우리가 통사옥으로 쓸 수 있는데 매매가가 30억입니다. 그래서 위치 괜찮고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그리고 통으로 전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옥이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나와 있는데, 이 어린이대공원에서 도보로 200m 정도에 오늘 소개할 매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주변의 상권들, 아니면 이제 입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접근성. 지하철 2호선하고 7호선이 만나는 건국대학교 건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출퇴근 거리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출퇴근 거리가 2분밖에 안 돼서 그러한 거는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어린이대공원에는 정말 진짜 수많은 유동인구들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바로 앞에 세종대학교가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우리 건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보면은 항상 염려하는 게, 주중에는 수요가 많은데 직장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도심 공동화 현상들을 많이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상권들이, 공실들이 좀 생기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는 건대 마세거리, 건너편으로는 건대 로데오 거리, 저희가 접근성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상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지 지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잖아요. 주중에는 유동인구가 많다가 주말에 되면은 직장을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려서 임차인들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말 매출이 잘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실의 염려들을 하는데, 우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가까이에는 여기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그래서 대학생들 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건대 입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건대 마세거리, 그리고 건너편에는 건대 로데오 거리, 이러한 상권들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주말에 젊은 층들이 만남의 장소로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다음 블럭이 성수역이잖아요. 성수역 같은 경우에는 IT센터가 입점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무신사를 중심으로 한 연무장길이 외국인들의 성지가 되면서 지금은 이쪽까지 그런 세력들이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런 공실 리스크,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작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성수에서 IT 기업들이 팽창이 되면서 임대료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양동, 그다음에 우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하양동 이쪽으로 스타트 기업들, 아니면은 크리에이티브 그런 기업들, F&B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카페, 이런 업종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대료 그런 부분은 가성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도 가치 상승은 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건대 쪽으로 가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가면서 한번 이쪽 상황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시죠. 한번 가실까요? 저희가 한 3주 전인가요? 잠실 세내역에 영상을 담았잖아요. 그때도 좀 비가 올까봐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희가 출발했을 때는 비가 왔는데 지금 비가 또 멎어졌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어린이대공원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이렇게 다 3층에서 5층 이런 건물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성수동에 IT 기업센터들이
어마무시하게 입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구들을 이쪽 그 아파트형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심형 오피스텔, 청년주택 이런 건물들이 그런 유동인구들을 흡수하고 있어서 이쪽들이 상당히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양쪽으로도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생활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잠실 세내형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건물이 그래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고 2주 만에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거에 버금갈 수 있는 위치나 그 다음에 가격은 물론 작은 꼬마 빌딩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좋은 정말 사옥을 찾는 그런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건물의 6차선에 뭐 대로변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도로변에도 큰 건물들이 예전에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은 정말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신규로 신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신규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제 임대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임대료의 조정만 어느 정도 있다면 여기는 공실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그 보이는 게 롯데백화점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더 클래스 300이라고 60대 이상 실버타운.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실버타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도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분양을 했으면서도 월 생활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진짜 꿈이 나중에 저렇게 좋은 데 가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내 노후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오다 보니까 건물에 다 왔네요. 건물은 보시면 쭉 양쪽에 저 맞은편이 이제 저 숲속 지나서부터가 건대고 저 앞에 건대 건국대학교 병원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가 이제 건국대 입구 여기겠죠. 여기서 한 도보로 한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건국대학교 건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시면서 양쪽에 오피스텔이 쭉 들어서 있고 우리 건물 바로 뒤에도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70호실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도 한 약 2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상가하고 사무실로 한 7개실 정도가 상가 사무실로 돼 있어요. 나중에 뭐 이쪽 그 도로변에 우리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을 뭐 합해서 또 짓는다면은 괜찮은 오피스텔 형태가 주거로 또 탈바꿈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건물 앞에 왔는데 저희 건물은 그래도 그 평수는 좀 작지만은 네모 반듯하게 입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는 도로 전면 자주식으로 2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 앞에 일시적으로 한두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간략하게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드리면은 광진구 화양동 어린이대공원 인근에 위치한 올근생 건물이에요. 그래서 대지는 한 34평 정도,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4층 연면적은 한 88평 정도 됩니다. 평당가가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는 30억, 정말 30억의 꼬마 빌딩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매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지하 1층은 23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층은 11평, 2층부터 4층은 16평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한번 보시겠지만 1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하도 층고도 있으면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나 아니면 뭐 스튜디오, 그다음에 와인바 그런 것들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저희 건물 매매를 위해서 임차 기간이 만료된 거는 지금 이제 공실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현재는 1층하고 3층만 임차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워둔 상황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와인바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층고는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황대로 이쪽 공간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테이블 뭐 한 2개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가 온다면은 이거를 철거를 해서 뭐 전체로 사용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야층 내부로 올라가면은 바로 위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부엌 쪽이 되겠고 그래서 작게 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사옥으로 쓴다면은 사옥으로 쓰면서 여기는 탕비실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층으로 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1층은 현재 3시에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비가 온 이후여서 그런지 아직은 후덥지근하네요.
저희가 2층에 올라왔는데 2층은 엊그제 나가 있어서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그맣게 이제 화장실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건물 앞에가 통창으로 돼 있어서 뷰가 상당히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피스텔 뒤쪽으로는 서울의 중심인 아차산이 있습니다. 계단도 뭐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고 벽면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톤으로 칠해놔서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2층은 최근 입점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층, 3층, 4층은 면적이 16평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상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면적이 아까 말씀했던데 이 대지 면적이 한 34평, 35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회가 되는 건 통사옥으로 활용해서 아까 지하는 사옥으로 쓰면서 방비실까지 다 갖춰져 있고 옥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파티션을 잘 두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파티션 말고 오늘 더위를 먹었는지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옥상 부분은 직원들 휴식 공간으로 좀 충분히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층에 올라왔는데도 현재까지는 이제 앞에 건국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시야를 가리지 않고 시야가 뭐 넓게 포가 돼 있어서 올라와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런 부분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옥상이 답답하지 않고 누수 부분 다 잡혀져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저희가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갔고요. 이제 외부로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보니까 건물이 옐로우 톤으로 외부를 해놔서 규모는 작지만 눈에 좀 쉽게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2023년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고 외부 외관도 나쁘지 않고 해서 사옥으로 쓰신다면은 지금 임차인들하고 매도인의 명도 책임으로 돼 있어서 한 2, 3개월 이내에 충분히 명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사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 성수가 IT 벤처밸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건국대학교가 있고 세종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입지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런 경쟁력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T 스타트업 그리고 디자인 관련 업종 그다음에 마케팅 에이전시들 그런 업종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가 그 어린이 대공원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그 다음에 영상 제작 크리에이티브 업종들 미디어 오피스 그런 업종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면 유동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베이커리 카페 이런 쪽도 한번 업종으로는 한번 추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꼬마 빌딩으로 활용도는 조금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실 저도 오늘 물건을 쭉 보면서도 왔지만은 시내에 평당 1억 이런 건물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물에도 아까 쭉 오면서 오피스 빌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이제 뭐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면 신축을 하고 이런 업종들이 신축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에서 적어도 1억 4천 이상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은 평당 8,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놔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건물이 준주거 지역에 해당이 돼서 신축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은 대지가 35평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신축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6차선 대로변에 있어서 역에서 가까워서 접근성 부분도 상당히 좋고 가시성도 상당히 뛰어난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변 여건으로 오피스 빌딩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꼭 사옥이 아니더라도 임차 건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3% 이상의 임대 수익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대로 30억이라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울의 중심 도심 지역에 정말 알짜 사옥을 찾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MCTV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